패시브 건축이라고 하는 걸 제목으로 달고 있지만 패시브 하우스는 저희 협회 목표가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최정만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협회 채널에 대문에 걸린 말을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강한 건물은 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튼튼한 집, 따뜻한 집. 사실 근데 그런 말은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건물이라는 걸 모토로 달게 된 건 별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.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건물이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야 건물도 건강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. 한마디로 그럼 아프지 않은 집이 뭐냐? 좁게 해석하면 하자가 없는 집, 넓게 해석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쾌적한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집이란 표현을 쓰는데요. 사실은 그냥 건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집이라기보다는 건물 혹은 건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건강한 집은 일단 계산이 돼야 돼요. 그냥 감각으로 건강한 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.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. 어떤 공학이나 물리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감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.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계산돼야만 한다는 거죠. 거기에 이제 감각을 덧붙인다면 그게 디자인이 될 겁니다. 결국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정량적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그 건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.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건강한 집이 패시브 하우스를 의미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패시브 건축이라고 하는 걸 제목으로 달고 있지만 패시브 하우스는 저희 협회 목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 패시브 하우스는 건강한 건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쁜 건물을 지을 것이냐 건강한 건물을 지을 것이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고 이쁜 집이 가장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문제가 이쁨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결과가 하자로 이어지는 거고, 근데 문제는 하자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.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. 좀 이해해 주세요. 이쁜 집은 쉬우나 건강한 집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이 많은 공급자들은 쉬운 길을 택했던 거죠. 이쁜 집. 그리고 이 건축주인 수요자도 그게 딱 귀에 와닿으니까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. 우리나라 건축 시장이. 그럼요. 이게 사실 이걸 듣는 모든 분들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. 다 알고 있다는 거죠. 협회 홈페이지에 하자 게시판이 있는데요.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누수, 곰팡이, 소음. 이렇게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오거든요. 그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건전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, 쉽게 얘기하면 집값 떨어질까봐, 꼭 그거가 다는 아니겠지만,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고, 저희 협회는 이걸 좀 드러내놓고 싶은 거죠. 앞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건축이 디자인적 요소에만 집중해왔고,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건축주도 쉽게 사실 판단할 수 있어요. 어느 게 이쁘다, 어느 게 이쁘지 않다.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, 즉 구조체의 건전함, 혹은 단열, 기밀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.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. 그건 저희 협회를 다 떠나서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. 나만 할 수 있다라는 표현. 우리나라 단독주택 시장의
그런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 건강한 집을 만드는 능력은 어떤 개개인의 특출한 능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실 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건강함을 바탕으로 이쁜 건물이 나와야 해요. 그 얘기는 반대로 이 모든 사람이 건강한 건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편타당한 지식과 기술이어야 한다는 거지 어느 하나가 이것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보편타당한 건강한 건물을 바탕으로 디자인적으로 특출한 건물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.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바탕이 사실 없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. 이게 선진국 건축과의 보이지 않는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학문의 발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. 만약에 과거에 어떤 건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자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석, 그리고 객관적 평가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거죠.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는 거거든요. 근데 선진국은 그 작업을 해왔다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게 한 개인의 노하우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분들이 꽤 있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 꽤 많은 기술을 가진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. 사회라 그러는 건 제가 좀 건방진 표현이고요. 최소한 제가 아는 건축 분야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.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건물이니까 결국 한국의 기후, 또 한국의 건축 시장, 거기에 맞게 기술을 개발해야겠죠. 그것을 하자는 거고요.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것, 이제 그게 피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뭐 사족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모토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은 잘,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잘,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그게 피코가 좀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건축주가 있다면 건강한 건물이라는 게 공급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즉, 건전하게 지어진 건물이 그 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역시 그 건전한 건물이 계속 그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건축이 진정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다야? 벌써 이렇게 끝난 거야? 아우 이거 15분 넘었어요. 아 그래? 또 올려봐. 없어 보이네? 또요? 또 없어요?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왜 그러세요?